반갑습니다. 김태일입니다. 현재 시간 2024년 12월 26일 오후 8시 13분을 달리고 있습니다. 요즘 뭐 연말이라서 좀 뒤숭숭하죠. 다들 연말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올해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요즘 제 책에 대해서 좀 계속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누군가는 선을 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뭐 내세울 거라고는 24년차 직장인 밖에 없는데,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는 업무나 프로젝트 진행이 막힐 때가 종종 있죠. 근데 그런 경우 관행에 휩싸여 있으면 해결책을 찾기 힘듭니다. 누군가는 선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실 쉽지 않죠. 서로 눈치만 보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발전하는 조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조직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보통 뭐 조직에서 좀 보수적인 조직은 열심히 일하면 두 가지가 들어온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죠? 두 가지가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일과 욕이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문화에서는 원하면 정 맞는, 정 때리는 문화라서. 배면뛰기의 창시자 딕 포스베리가 작년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육상연맹은 높이뛰기에 새로운 지평을 연 전설적인 선수였다고 고인을 기렸는데요. 포스베리는 높이뛰기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남자 높이뛰기에서 2m 24를 넘어서 올림픽 신기록과 세계 2위 기록을 동시에 달성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전까지 높이뛰기 기술은 도움 닫기 후에 허공을 달리는 듯한 가위뛰기, 다리를 뛰어 바와 복부가 마주하는 스트레들 점프였습니다. 그런데 포스베리는 도움 닫기 후 등이 발을 바라보며 넘는 배면뛰기를 시도했고 금메달을 따며 전 세계에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본 것 같아요. 올림픽, 옛날 고전 올림픽 보면 막 뛰다가 앞에서 이렇게 막 뛰어넘더라고요. 덤블링 하듯이.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뒤로 이렇게 배면으로 뛰기 시작했죠. 이는 그의 이름을 따 지금도 포스베리 플롭이라고 불립니다. 그 후에 배면뛰기가 보편적인 기술이 되었고 세계육상연맹은 높이뛰기의 역사는 포스베리가 배면뛰기를 시도한 1968년 전과 후로 나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립턴의 효과도 있는데, 이게 수영 선수들이 동시에 물살을 가르는 모습은 항상 아름답죠. 많은 기술 중에도 다리로 벽을 힘차게 차고 도는 턴에서 순위가 바뀌기도 하기에 더 경기를 흥미롭게 만듭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플립턴이라고 부르는데요. 플립턴은 물속에서 앞으로 공중제비 돌듯이 돌며 벽면을 발로 차고 나가는 턴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1930년대에서야 처음 시도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선수들은 모두 손으로 벽을 짚고 턴을 했는데 한 선수가 플립턴을 통해 우승한 이후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한 바퀴 몸을 돌려 발로 벽을 터치하며 엄청난 가속 효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0야드 배영 경기에서 마의 1분 벽이 처음 깨진 것도 이 플립턴 기술의 등장 이후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상품과 서비스로 경쟁하려면 남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플립턴과 같은 발상의 전환은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고 이기는 게임을 가져옵니다. 아이폰을 탄생시킨 스티브 잡스도 평소 차별화와 창조, 혁신, 개혁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했죠. 우리 조직도 예전부터 해오던 익숙한 방법으로 근근히 버티는 것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흔히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길을 걷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처음부터 길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목적을 갖고 처음으로 길을 열었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 오솔길이 되고 그 후에는 넓어진 길을 닦아 큰 길이 됩니다. 누구도 밟지 않은 초행길에서 길을 만드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외롭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을 하며 위기를 극복한 사람만이 길을 만드는 사람으로 명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생활 하다 보면은 가끔 뭐 사내 인트라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뭐 회계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 그걸 만들었던 시스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욕을 많이 먹는데 사람들이 뭐 불편하다, 뭐 어렵다, 더 힘들어졌다. 그런데 또 시간 지나면 또 익숙해지면 좀 업무 효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든 사람만 처음 만든 사람만 직사게 욕 먹는 거죠. 좀 그런 분위기도 좀 있으면 좀 속상하죠. 만든 사람들은 시간이 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익숙해지려면.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 근면성, 빨리빨리 문화 등으로 그동안 빠른 추격자 전략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이제는 더는 빠른 추격자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모두 선진국 수준이 되면서 생산성과 원가, 시간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기업 초임은 경쟁력은 일본보다 높아진 지 오래입니다.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는 우리나라 GDP인가? 1인당 GDP인가? 그게 이제 일본보다 능가해줘. 3만 뭐 몇천 달러라고 하더라. 근데 일본이 지금 우리가 뭐 22이고 뭐 일본이 23인가? 세상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뭐 진짜 일본은 우리보다 2배는 더 잘 산다고 했었는데 그 생활 운동을 기회로 잘 살아보자 하며 몸바쳐 일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산업에서 시장 선도자, 즉 퍼스트 무브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의 방향성과 전략성이 중요해졌습니다. 퍼스트 무버는 저도 24년 직장 되는데 뭐 거의 한 15년, 20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게 퍼스트 무버 같아요. 아주 지겹죠. 퍼스트 무버 뭐 하긴 해야겠죠. 완벽주의보다 일단 실행이 중요하다. 세상의 변화 속도가 무섭습니다. 탈 벤 샤흐르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완벽의 추구라는 저서에서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완벽함에 대한 걱정과 강박관념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나친 완벽 추구가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목표 달성 과정의 즐거움과 의미를 상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상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직 내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부터 대면서 미루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전에는 잘 안 된 방법인데 다음 기회에 시도해봐야지 등 끊임없이 미룰 수밖에 없는 핑계를 찾곤 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안 되는 이유 100가지 되는 사람도 있죠. 조직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되는 거 100가지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무섭죠, 그런 사람들. 이렇게 갇힌 사고로는 시장을 선도할 수 없습니다. 성공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감은 방향을 깨우쳐 주는 것이지 구체적인 행동 방식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선을 넘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든 상품과 서비스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실행하고 조금씩 다듬어 나가는 습관이 개인과 조직 성공의 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 질투로 뒷다리 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진심으로 응원하는 팀워크를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좀 문제죠. 자기는 안 나서면서 뒤에서 뭐 하는 사람 뒤에서 뒷다리 잡고 또 이렇게 자기 사일로에 숨어 있다가 또 나는 나서지는 않을게. 요구는 해줄 수 있어. 나서지는 않지만 요구는 해줄 수 있어.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런 조직 문화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